그러면 오늘 바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우선 제가 소비 및 유통 트렌드에 대한 내용을 좀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립원예특작가학원의 노정호 박사님께서 포도 최근에 나오는 신품종들하고 또 포도의 재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 토론 시간에 종합 토론이라기보다는 이제 오늘은 시장에서 한 두 군데 시장에서 저희가 유통인들을 모셨고 또 우리 농업인분도 전라남도에서 포도 농사를 지신 농업인분도 모셔서 이야기를 들을 텐데 시장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주로 이제 포도 농사 지시면서 궁금한 점들 그리고 시장에서 제값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아까도 저희 권택육장에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소비가 요즘에 뭐 포도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화두는 달고 신 거 요새 안 좋아합니다. 달고 먹기 편한 거 일단 먹고 나면 쓰레기도 안 나와야 되고요. 먹기 전에 껍질 까고 뭐 이런 거 잘 안 드셔요. 뭐 사실 여기 나주 화명가도 대표적인 배인데 배가 사실은 거의 쇠퇴해 가고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소비자들한테 왜 배를 안 드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맛이 없다라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껍질을 깎아 먹기 귀찮다. 먹고 나면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 너무 커서 한 번에 다 못 먹는다.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또 요즘에 많이 뜨는 과일들을 보면 일단 귤은 사실은 휴대도 편하고요. 껍질만 까면 바로 드실 수 있잖아요. 껍질이 까기가 일단 또 편하지 않습니까? 오렌지처럼 뭐 도구가 있어야 까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딸기는 씻어서 입에다 넣으면 꼭지만 버리면 버릴 게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포도는 샤인머스컨 요새 껍질째 먹고요. 씨앗도 없고 그 다음에 신맛도 강하지 않고 단맛만 강한. 그러니까 입에다 집어넣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뭐 이런 것들이 요즘에 소비에서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도도 저희가 이제 소비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전통적인 품종이었던 캔베랄리, 그 다음에 델라웨어, 그 다음에 NBA 포도 뭐 이런 것들은 점점 비중을 줄여가고 있고요. 오히려 맛이 좀 뛰어나다고 하는 거봉, 그 다음에 샤인마스컷, 뭐 이런 것들이 새롭게 많이 급부상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또 수입포도 같은 경우는 또 과거에는 국내에 포도가 없는 시기에 수입포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국산의 뭐 대체로서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인식이 강했었는데 최근에는 수입포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맛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샤인마스카토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청포도에 대한 소비가 거의 없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수입산 포도, 청포도가 한번 국내에 들어와서 거의 밀어내다시피 판매를 하다가 소비자들이 청포도가 맛있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게 됐고 또 그 사이에 또 일본에서 개발했던 이런 샤인머스컷이라는 게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히트를 치면서 지금 뭐 샤인머스컷은 1년에 평균적으로 한 200 내지 300%씩 그 소비량이 튀어오를 정도로 아주 급속하게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샤인머스컷의 인기는 앞으로도 좀 당분간 지속될 것처럼 느껴지기는 하는데 이따가도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이제 가격이 소비 증가와 더불어 가격이 무한정 같이 올라가면 좋은데 가격의 상승폭은 좀 둔화되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뒤에 드릴 말씀을 굳이 앞에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남들이 강남 간다고 나도 꼭 강남 갈 필요는 없겠다. 샤인머스켓이 대세이면 틀림없는데 남이 샤인머스켓 친다고 나도 샤인머스켓 농사 진다고 다 돈 버는 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사실은 제가 사진을 왜 넣었냐면요. 요 사진이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홍주 시들리스라고 하는 품종의 포도입니다. 이거 사실 이 홍주 시들리스는 세력이 워낙 강해가지고 사실은 아무나 다 잘 짓는 포도는 아니고요. 포도를 좀 더 생리적으로 잘 이해하고 재배를 잘 하시는 분들은 홍주 시들리스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은 또 특성을 잘 발현시키지 못하는 특징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홍주 시들리스를 지금까지 테스트를 해보면
소비자한테 훨씬 샤인마스카보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상주나 저쪽 김제 쪽에서 소비지하고 한번 주선을 해서 거래를 해보고 지금 상주도 작년에 팔고 올해도 팔아봤는데 샤인마스카보다 오히려 가격이 더 나은 뭐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품종을 좀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첫 번째에다가 사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럼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일단 저희들 포도를 저희가 이제 가구별로 포도의 구입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저희가 봤습니다. 저희가 농촌진흥청이 2010년부터 소비자들한테 가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매일매일 구매한, 입에 들어가는 건 저희가 다 조사를 하는데 매일매일 구매한 것들을 영수증을 첨부해서 가계부에다 다 데이터를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지금 10년분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입니다. 이거를 보시면 최근 들어와서 이제 포도가 약간 소비 금액이 구매 금액이 좀 늘어난 양상을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청포도가 상당히 많이 파란색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샤인마스카 부분이 많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경향이 지금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요. 과거에는 기타 등등 포도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기타 등등 포도들이 좀 이렇게 많이 특정 몇 개의 종류로 이렇게 수렴되는 듯한 이런 양상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특징적이고요. 거봉도 최근에는 상당히 어느 정도 시장을 많이 이렇게 형성해가는 이런 양상들을 보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국산 포도를 주로 소비자들이 어디서 구매하는가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걸 2010년하고 2019년하고 2개년도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더니요. 포도 구매가 많이 늘어난 데가 기업형 슈퍼마켓 쪽에서의 국산 포도 구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양상들을 보이고요. 되게 재밌는 현상이요. 농가지 거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없었었는데 농가지 거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기존의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슈퍼마켓 쪽은 오히려 과거보다 구매가 줄어드는 뭐 이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입포도는 그럼 주로 어디서 많이 구매하는가라고 보면요. 수입포도는 특징적인 게 인터넷 구매하고 전문점에서의 구매가 상당히 많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업형 슈퍼하고 대형마트의 구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요즘에 기업형 슈퍼하고 대형마트들은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수입을 해오는 물량들도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라서 특히나 이제 소비자들도 이 수입포도는 기업형하고 대형마트에서의 취급률이 상당히 높은 이런 특성들을 보이는 게 좀 재밌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가 최근에 2년 사이에 포도 구입량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소비자들한테 한 500명 정도한테 저희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2년 전에 비해 구입량이 줄었다고 하는 소비자가 36% 정도 됐는데 2년 전에 비해서 구입량이 늘었다라고 하는 건 20%밖에 안 됐어요. 그럼 결국에는 포도의 소비는 줄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포도 구입량이 왜 줄었느냐라고 물어보면 비싸서 못 먹어요 라고 하는 응답들이 의외로 많았고요. 그 다음에 포도 이외에 먹을 게 너무 많아졌다. 먹을 게 그러니까 소비자가 나 포도 아니면 과일 안 먹을래가 아니라 먹을 거는 지천에 깔렸는데 포도가 나름대로 가격도 싸고 맛도 좋으면 포도를 사겠는데 포도가 가격은 비싸고 맛은 좀 별로다 그러면 다른 거에 사 먹는다라고 하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포도 맛이 좋으면 가격은 얼마더라도 사 먹겠다라고 하는 소비자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도 샤인마스카 남들이 농사 짓는다고 무조건 다 샤인마스카 따라가는 게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건 그런 이유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한테 그럼 구입량은 왜 늘어났어요? 라고 물어보면요. 역시 소비자들이 구입량이 많이 늘었다고 응답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는 맛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우량 품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맛있는 포도들이 최근에 시중에 많이 유통이 되고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포도 소비를 늘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농업인분들도 포도 농사를 지면 나만을 위해서 포도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포도 농사를 져주셔야 돼요. 진짜 맛있는 포도를 농사를 지어야 포도의 수요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샤인마스컷 농사 지었는데 진짜 샤인마스컷인지 샤인마스컷인지 심지어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 쓰는 건 죄송하지만 무맛 끝이 나는 샤인마스컷도 있어요, 진짜.
사실은 외관은 샤인마스카트인데 맛은 전혀 아닌 뭐 이런 것들을 사실 포도 농사를 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관리할 능력이 안 되시면 차라리 다른 품종을 하시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맛에 대한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따지는 게 먹기 편리한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따진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평소에 이제 소비자들이 포도를 어느 정도 송이로 구매를 하느냐를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송이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평균 한 3송이 정도 소비자들이 사요. 평균 3송이 정도. 그리고 가격은 한 9,000원 정도대의 소비자들이 삽니다. 제가 이 표를 왜 보여드리냐면요.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이 포도를 포장을 할 때, 아, 내가 포도를 어느 정도 단위로 포장을 할까라는 것을 감을 잡으실 필요가 있으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단위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요거는 내가 직거래로 내다 판다 이럴 때도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포장량을 정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요 조사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2kg 박스로 구매를 한다. 그럼 평균 1.1박스 정도 삽니다. 구매 금액은 한 15,000원대 정도 삽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머릿속에는 생각이요. 예를 들어서 2kg짜리 포도를 파는데 2kg짜리 포도 한 상자가 25,000원이다 그러면 소비자는 머릿속으로 비싸다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2kg짜리를 포장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15,000원이다 그러면 그냥 뭐 그냥저냥 하네 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한번 표시를 한번 해놓은 겁니다. 5kg로 사면 2만 원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샤인마스카트에서 5kg도 담으면 못 팔겠죠? 그죠? 그 5kg엔 뭘 담아야 돼요? 5kg에는 캔베렐리나 MBA 정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품종에 따라서 어느 정도 크기로 담을 것이냐라는 건 소비자가 비싸다 싸다라고 느끼는 느낌하고 평상시 구매하는 구매량 정도를 비교해서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박스에 담을 때는 한 박스 기준인 한 11,000원 정도, 우리 팩박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포도 송이수, 보면요. 송이 구입을 할 때 소비자는 2.6송이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얼마에 지금 담고 있어요? 2.9송이로 팔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러면 소비자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소비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결국엔 그렇게 사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고, 2kg 박스로 구매할 때도 한 박스 정도인데 가격은 소비자는 1,240원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얼마에 팔고 있느냐? 12,000원 정도에 팔면 좋은데 우리 15,000원에 팔고 있으니까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격보다는 현대는 실제로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이 훨씬 더 높다. 결국에는 포도 소비가 줄어드는 이유도 가격이라는 요인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가 선호하는 포도 맛을 보면요. 우리가 포도하면 새콤달콤 해야 돼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특히나 이제 중도메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새콤달콤하게 산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 게 유통성이 좋죠. 그죠? 보관성도 좋고. 그런데 소비자들은 단맛만 나는 걸 좋아합니다. 단맛만 많이 나면 보관성이 떨어지죠.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소비자는 단맛만 나는 포도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새콤달콤한 것보다는 더 많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 소비자가 선호하는 색깔. 아까 제가 홍두 시들리스를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홍두 시들리스는 빨간색도 아니고 까만색도 아니고 사실은 거의 중간 발그스레한 색깔이거든요. 사실은 소비자들이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 홍두 시들리스도요, 쑥기를 올리면 검은틱하게 검붉은 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소비자들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소비자의 인식이 포도는 까매야 돼 라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80% 정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간 포도나 청포도는 그래도 지금까지 그래도 인식이 조금씩 많이 좋아졌는데, 빨간색 포도들, 우리 적포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적포도는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이 맛있는 포도다, 익숙한 포도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범용성은 떨어진다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가 선호하는 포도 껍질을 보면요. 소비자들은 껍질을 뱉어내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대부분 껍질을 뱉어내는 게 캔베랄리, MBA, 그 다음에 거봉, 델라웨어 이런 것들은 다 껍질을 뱉어내죠.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홍주 시들리스나 샤인마스카트 이런 건 껍질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것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한 65%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소비자들이 그 거봉포도 중에서도 껍질이 얇게 나오는 것 같은 껍질째 먹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포도 품종을 선택할 때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만 껍질이 너무 얇으면 열과가 잘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내가 관리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도 어떤 품종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을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알 크기를 보면요, 소비자들은 캔베럴리 크기 정도를 선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포도알 하면 뭐 탁구공만한 걸 막 하려고 그러고, 우리 최근에 국내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게 루비로망이라고 하는 품종을 조금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루비로망이라는 포도는 일본의 이시카와현에서 개발한 품종입니다. 근데 한국에 품종 등록을 안 해놔가지고 사실 우리가 로열티 안 내고 농사할 수 있는 품종이긴 한데, 그게 사실은 큰 게 탁구공만 합니다, 거의. 당도도 높고요. 근데 모든 소비자들이 이렇게 무조건 알이 큰 거를 좋아하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알 크기에 그렇게 크게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비자들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비자가 포도를 구입할 때 중요한 속성들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속성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첫 번째는 맛이고요, 두 번째는 신선함, 세 번째는 가격이더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소비자가 선호하는 포도 품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아직은 비중은 적지만 샤인머스컷을 선호한다는 그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요, 샤인머스컷의 소비 비중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샤인머스컷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비중은 사실은 얼마 안 되는데 샤인머스컷을 모르는 소비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선호도에서 봤을 때 우리 500명한테 설문을 해봤더니 내가 제일 선호하는 게 샤인머스컷이라고 응답을 한다는 거죠. 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홍보가 상당히 빨리 된 품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뭘 사 먹으려고 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샤인머스컷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앞으로도 샤인머스컷의 소비 확대 가능성은 당분간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점을 쳐보는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샤인머스컷 농사 지으면 돈 번다라는 거는 좀 다른 이야기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면 우리가 제일 고민이요, 거봉 포도 농사 짓거나 샤인머스컷 포도 농사 질 때 송이 크기를 500g짜리로 할까 700g짜리로 할까가 제일 고민이실 거예요. 아마 700g짜리 하면 3송이 담아서 2kg 담을 거고요, 500g짜리 하면 4송이 담아서 이제 2kg짜리 만들 텐데, 어느 거를 소비자들이 큰 거를 좋아할까라고 물어봤더니 500하고 700하고 비슷합니다. 거의 뭐 선호한다는 비중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내가 포도송이를 크게 키울 기술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송이 크게 키우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한 상품화 방향, 내가 500g으로 키울지 700g으로 키울지 목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으로 국산 캔베럴리 포도하고 이제 거봉 포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한번 요인별로 한번 봤어요. 이게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불만족도가 높은 거고요,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5점 정도 되면 뭐 중간 정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포도를 보시면요, 2.5점 밑으로 내려가는 게 영양 성분하고 맛하고 식감하고 뭐 크기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안전성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먹었을 때 안전할까라고 하는 이런 안전성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저장성 문제, 사놨더니만 안 상하고 알이 털어지거나 뭐 열과가 생기거나 이런 문제 안 생기고 괜찮더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가격, 이거는 소비자들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더라,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이 포도에 이런 부분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좀 더 보완해서 어필할 부분은, 포도 우리가 적정 농약 사용해서 드셔도 인체에 전혀 무해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기 우리가 친환경 농업 하기에는 전라남도는 어차피 뭐 친환경 농업의 메카니까 좀 다르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는 친환경 농업의 비중이 높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소비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인지도가 높은 게 GAP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전성이라는 거 어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인증농산물이라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판매를 좀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농가분들별로 이제 수확 이후 어떻게 온도 저장 관리를 잘하느냐, 또 적정한 숫기를 어느 정도의 수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저장성이라는 부분의 차이가 많이 나겠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요 조사는 제가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소비자 여러분께서 포도를 사실 때 캠베렐리는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 캠베렐리가 적당하다고 하는 가격은 용량은 구분 없이 소비자들이 그냥 손쉽게 살 수 있는 가격대를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면 캠베렐리는 8,000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은 캠베렐리 5kg짜리 한 상자에 담아서 팔면 이 가격은 못 만들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캠베렐리도 앞으로 필요하면 1.5kg, 2kg 내지는 2.5kg짜리도 소비자들한테 사가기 좋게 만들 수 있는 포장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봉이 8,700원 대 정도 나옵니다. 샤인머스컷이 10,000원 정도 나와요. 11,000원대 정도 나와요. 소비자들이 샤인머스컷을 11,000원 정도 되면 아유 손쉽게 사 먹을 수 있겠다 라고 한다면 필요하다면 샤인머스컷도 한 송이 포장도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다면 2송이 포장도 필요한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 농가 여러분들이 한 송이 담아내고 2송이 담아내는 것보다는 4송이 정도 담아서 3송이 정도 담아서 2kg 포장하는 게 포장비가 덜 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비용 대 수익성이라는 것을 따져봐야 할 문제이겠지만 소비자들이 사기 쉬운 가격이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포장 단위를 조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뭐 예를 들자면 그렇잖아요. 복숭아를 담을 때요. 복숭아를 담을 때 2.5kg 담는 거하고 3kg 담는 거하고 겉으로 봐서는 모양을 전혀 차이를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을 잘하는 농가들 보면 다른 농가 산지에서는 3kg 담아내는데 우리 산지에는 2.5kg 담아갖고 3kg 가격 받아내는 뭐 이런 것도 결국에는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격대를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최근 소비자가 소비한 국산 포도하고 이제 수입 포도의 비중들을 보면 8대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산 포도가 아직은 한 8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산 포도에 대해서 소비자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면 국산하고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거의 반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몸의 거는 우리한테 좋은 거야 그래서 신토불이라는 걸로 엄청나게 국산품의 장점을 강조해 왔었는데 소비자한테 별로 안 먹히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산 포도가 좋습니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국산 포도가 왜 좋은지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소비자들을 설득을 해야지 우리나라에서 땅에서 났으니까 우리 몸이 좋다 이렇게 어필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이렇게 잘 안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요. 소비자가 그런데 수입포도를 잘 안 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보니까 소비자들이 막연하게 야 수입포도는 수입돼서 들어오는데 뭐 몇 주일씩 길게는 뭐 1개월 이상씩 보관이 돼야 되는데 이러려면 약도 맞췄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농약 같은 거나 보존료 맞췄으니까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크다는 거죠. 결국에는 수입산 포도에서는 이 부분이 수입산이 국내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가 수입산 포도를 더 선호하는 이유를 보면 맛있다. 그리고 1년 연중 수입 포도는 먹을 수 있다. 라고 부분이 수입산 포도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비자가 신선 포도하고 가공 포도는 어떠냐라고 보면 한 9대1 정도 됩니다. 신선 포도가 한 9 정도 되고요. 가공 포도가 1 정도 되는데 가공 포도는 그러면 주로 뭘로 소비하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 포도 주스. 주스로 대부분 소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잼으로 소비가 좀 많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와인 같은 거는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데 와인은 그러면 우리가 와인을 살 때 어떤 거를 중시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레드 와인이냐 화이트 와인이냐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이게 맛이 단맛이냐 아니면 약간 그 매콤한 맛이냐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맛을 많이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와인을 가공을 한다고 하면 와인을 어떤 품종을 가지고 와인을 만들 것인가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는 맛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부분이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도 생산 면적하고 생산량을 보면 이 포도는 우리가 2000년을 정점으로 이제 지금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과일 전체 생산량은 늘어난 경향이 없다. 특히 사과, 복숭아, 감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소비가 아직은 견조한 이런 양상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1인당 포도 소비량은 4.5kg 정도 되거든요. 2019년 기준에. 이게 과거에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한 절반 정도로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생산농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포도 농사를 짓는데 소비자들의 포도 수요량은 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내가 재배 면적을 반으로 줄일 거냐? 그럼 소득을 유지를 못 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농가가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더 늘려서 좀 더 박리담배를 할 거냐, 아니면 생산량을 좀 줄이더라도 고품질화를 가지고서 단가를 올리는 전략을 취할 것이냐라는 선택의 기로에 지금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품질이 무조건 좋다, 아니면 다수확성으로 수량성을 가지고 수익을 확보하는 게 좋다. 이거는 일률적으로 뭐가 좋다 나쁘다가 할 수는 없고요. 농가분들의 재배상의 특징을 가지고 선택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연도별로 이건 이제 가락시장이 한정해서 봤던 거기 때문에 다른 전국에 이제 우리가 공용도매 시장이 전국에 32개가 있는데 가락시장 하나만 가지고 놓고 봤기 때문에 전국의 시장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곤란하지만 어쨌든 가락시장의 추세라는 것들이 이제 전국하고 그렇게 많이 벗어나진 않기 때문에 그 이제 가락시장 반입량을 한번 봤는데 들락날락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양상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 포도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연중 포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포도 출하량이 가장 많은 시기가 8월, 9월, 10월입니다. 근데 8월, 9월, 10월은요 점점 반입되는 비중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오히려 포도가 많이 출하되지 않던 11월, 12월, 1월, 2월은 오히려 좀 더 반입 비중이 커지는 이런 양상들을 보인다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그러니까 안 나눈 시기에 포도를 출하하자라고 하는 경향들이 점점 강해졌다는 이야기는 결국엔 고단가를 노리는 농가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다음에는 이제 포도의 품종별로 이제 연도별 비중 변화를 한번 봤더니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는 캔베럴리가 비중이 계속 줄어요. 캔베럴리 비중이 계속 줄고, 비중을 지금 그래도 눈에 띄게 늘리고 있는 거는 거봉포도가 눈에 띄게 비중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르포도, MBA 계통도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델라웨어도 비중을 줄이고 있고, 사실은 뭐 잘 아시다시피 델라웨어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봉이 나왔는데, 거봉도 이제 출하가 점점 땡겨지니까 델라웨어까지 같이 잡아먹는 뭐 이런 양상들로 델라웨어가 점점 줄고 있어요. 그리고 샤인마스컷의 반입량이 이제 가락시장 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2014년부터 우리가 이제 2015년부터 우리가 샤인마스컷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비치기 시작하는데 가격대를 보면요. 가격대를 보면 2014년을 100이라고 놓고 본다면 2020년에 가격이 한 200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런데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면요. 쭉 올라가다가 최근에 이렇게 약간 정체되는 양상들을 보입니다. 이게 결국엔 뭐냐면 수요량은 늘어나는데 농가분들이 샤인마스컷 재배를 많이 늘려요. 이렇게 샤인마스컷 재배를 많이 늘리다 보니까 사실은 재배 기술이 좋아서 고품질 샤인마스컷을 내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샤인마스켓 농사를 짓기는 졌는데 거봉보다도 맛이 안 되는 뭐 이런 포도를 내는 농가들도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샤인마스켓의 평균 가격들이 점점 주춤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고품질로 내는 농가들은 그래도 여전히 가격 상승의 혜택을 보지만 그러지 못하는 농가들은 샤인마스켓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크게 그렇게 재밌는 현상은 없더라라는 것을 이걸 보고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거래량을 가지고 보면요. 거래량은 지금 아주 뭐 지속적으로 1년에 한 200 내지 300%씩 늘어나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델라웨어는 우리가 품종별로 한번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델라웨어는 4, 5월에서 5월에 원래 주력인데 6월에 이제 거봉 출하가 시작이 되면 이제 비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델라웨어 중에서 알이 좀 큰 킹델라 같은 것도 많이 비쳤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것들도 많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봉은 6월, 8월에 이제 캔베럴리하고 델라웨어를 대체하는 형태로 거봉이 많이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요. 일부는 11월서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저장도 진행이 되는 양상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도 국산 포도 갖고 거의 1년 연중 포도 맛을 볼 수 있게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MB는 9월에서 10월에 출하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11월서부터 그 다음 연도 1월 달에 저장하는 저장 물량은 급감하는. 결국엔 이게 거봉포도의 저장량이 늘면서
NBA 포도의 저장량이 줄어든 거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점을 쳐봅니다. 그리고 캠버렐리는 이제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월에서 2년도 2월 저장 물량은 좀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이런 양상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가락시장의 이제 서울청가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본 겁니다. 요게 이제 저희 데이터상으로 보면 98년도, 96년, 97년, 98년 3개년 평균하고 2000년, 2001년, 2002년, 그 다음에 2010년, 2011년, 2012년, 그 다음에 2015년, 16년, 17년 이렇게 3개년 평균치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거를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변화를 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연도별로 상위 10개 품종의 출하 비중을 한번 보면 과거에는 캠베렐리가 거의 69% 정도 차지했는데 현재는 캠베렐리가 61% 정도로 비중을 줄였죠. 그 다음에 거봉이 12.4% 정도 됐는데 최근에 거봉이 21%까지 비중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거봉이 점점 비중을 늘리는 추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NBA 포도가 과거에 꽤 많았었죠. NBA 포도가 한동안에 비중을 쭉 올려가다가 다시 NBA 포도가 이제 비중을 좀 상대적으로 줄이는, 그 다음에 델라웨어, 샤인마스카트 뭐 이런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샤인마스카트이 아직은 비중이 전체 비중에서 보면 아직은 적은 편입니다. 이게 이제 계속 꾸준히 이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NBA 포도는 이제 5kg와 4kg 단위 포장이 주로 많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3kg 포장이 주류를 이루는 추세로 바뀌고, 그러니까 소포장이 점점 소포장화되고 있고요. 캠베렐리는 5kg 포장이 주력이었는데 최근에는 3kg 포장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 다음에 거봉은 2kg 포장이 지금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델라웨어는 2kg 포장에서 1kg 포장으로 지금 바뀌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과거에는 이제 큰 송이를 좋아하는 형태였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중간 정도 송이의 크기를 좀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이런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장기적으로 유통인들의 선호도로 이어지다 보니까 유통인들도 좀 비슷한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품종별로 상품화를 하는 데 있어서 시장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품종별로 평가를 하는지를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델라웨어는 보통 중도메인들이 물건을 살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알 송이 크기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열과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 다음에 색택을 보고, 그 다음에 송이 모양을 보고 당도 순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밑에다가 따로따로 다 써놨어요. 모양은 뭐 단타 원형을 선호하고 역삼각형, 어깨송이라고 많이 하죠.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런 어깨송이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알소금을 제대로 해서 모양을 줘서 잘 만들어준다라는 뭐 이런 것들을 내용은 구체적으로 좀 떠났으니까 요거는 여기에 맞춰서 상품화를 하시면 좀 더 시장에서 중도면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포도를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캠베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색택을 중시하고요. 색택은 이제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분기가 살짝 도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거기까지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분이 쓸려서 없어질까봐 아주 송이를 만지는 것도 조심조심해서 다루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이런 양상을 보였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선별 상태가 그 다음엔 아주 중요하다고들 평가를 하십니다. 이제 송이가 고르게 담겨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따지고요. 그 다음에 당도를 많이 평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캠베렐리 같은 것도 그 역삼각형을 한 것은 일반적으로 경험상 역삼각형 포도는 신맛이 강하다, 이런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역삼각형 포도는 좀 선호하지 않는 이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하고 송이도 이제 단단한 거, 이렇게 만졌을 때 단단한 걸 좋아하지만 이게 너무 단단하면 덜 익어서 산이 강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송이도 적당히 알 솟기를 해줘서 모양도 잡고 송의 너무 치밀함도 너무 단단하게 치밀함을 유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알 크기는 직경한 1.5에서 2cm 정도 크기로 관리하는 게 좋겠다. 송이 크기는 한 350g 내외가 좋겠다. 그리고 포장 단위는 3kg이 일반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NBA입니다. NBA 포도는 이제 캠베렐리 포도하고 이제 소비 대체 관계가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캠벨 품질하고 평가 기준도 좀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이 크기는 이제 과거 이제 5kg로 담았을 때 한 8에서 9송이, 그러면 한 600g 내외였었는데, 최근에는 한 10송이 정도 담아내는, 그러니까 한 500g 내외 정도로 크기가 좀 작아지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장 단위도 주로 이제 3kg 포장을 좀 많이 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MBA는 이제 캠벨 포도와 관리 단기간 출하 기간을 이제 연장하는 목적에서 저장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봉포도는 색택, 모양, 경도, 식감을 주로 이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당도도 높고 이제 요즘에는 거봉도 대부분 이제 그 제이 처리를 하거나 해서 씨앗을 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도 크고 식감이 좋다는 점에서 선호하는 품종으로 최근에 많이 자리 잡고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재배하는 농가들의 기술 방식에 따라서도 같은 품종이라도 껍질이 좀 두껍게 나오거나 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소비자들한테 조사를 해보면 거봉포도라고 하더라도 껍질이 다소 얇은 거 같은 껍질째 씹어 드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거봉포도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껍질째 먹는 거봉포도라는 부분도 한번 우리가 염두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이제 검은색 좋아하고요. 이 검은색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 저기 청에서 개발한 것 중에 흑구슬이라고 하는 품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추석 시즌에 사실은 이제 색깔이 까맣게 잘 나오니까 이제 많이 인기를 끄는. 그래서 오늘 저 중앙청과 우리 강근희 차장도 오셨지만 사실은 그거 저쪽 김천 지역에서, 경북 김천 지역에서 추석 시즌에 해서 좀 잘 파셨던 그런 경험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색깔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질은 좀 부드러움은 있는 게 좋겠지만 아삭거림도 되게 양쪽 같이 중요하는, 그러니까 너무 아삭거리는데 이제 부드러움이 전혀 없으면 문제지만, 또 아삭거리면 별로 없는데 부드러움이 너무 강한 것들은 이제 또 보관이 오래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유통업자들이 별로 선호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포도를 재배해서 생산하는 것도 소비자들의 마음도 얻어야 되지만,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더라도 유통업자가 취급하기 곤란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유통업자들의 마음도 같이 얻을 수 있는 포도 재배, 유통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도메인하고 경매사한테 상품 가치가 높은 포도가 어떤 겁니까? 라고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경매사는요, 전체적으로 단맛만 나는 포도가 좋은 상품이에요 라고 주장하는 경매사가 많은 반면, 중도메인은 적당한 산이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도메인 입장에서는 당만 많이 있으면 저장성이 떨어지니까 적당한 산이 있어서 어느 정도 저장성도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본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소비자가 그렇다고 해서 신맛을 좋아하는 거냐라고 보면, 아까 모두에서 저희가 소비자들 선호도를 보는 거를 보면 소비자는 단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는 중도메인, 중간에서 포도를 사서 다시 되팔아야 되는 유통인들의 경영상에서 나타나는 수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산은 약하고 당이 강한 포도를 재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중도민이 그 포도를 사서 소매점을 거쳐서 최종 소비자한테 대팔 때까지의 저장성이라는 것을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단 포도라도 시장에서 그거를 1차적으로 구매하는 중도민들의 마음을 얻기에는 곤란하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한 포도 재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도는 사실은요, 14브릭스 정도, 16브릭스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사실 이 정도 당도면 이불은 별로 구분하지 못할 정도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중도메인들이 경매사보다는 상대적으로 뭐 이 정도면 우수한 품질입니다라고 하는 기준이 중도메인들은 14브릭스, 경매사들은 한 16브릭스, 그러니까 경매사들은 눈이 좀 더 높은 이런 양상들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과피 색깔은 경매사, 중도메인, 공이 공통적으로 까만 거를 선호하는 경향이고요. 알 크기는 거의 뭐 비슷비슷합니다. 거봉하고 MBA하고 캠베랄리하고 델라웨하고 거의 경매사하고 중도메인 큰 차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선호하는 포도 송이 같은 것도 큰 차이 없고요. 씨앗은 그 경매사들은 씨앗이 있는 포도도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중도메인들은 뭐 거의 100% 씨앗 없는 거를 선호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오늘 저 강근진 그 차장님이랑 우리 호남청가에서도 우리 저 김 부장님 오셔서 이따가 자세히 말씀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이쪽 전문가도 아닌데 이거 제가 그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진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포도의
그 품질 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거 사진은 이 사진도 제가 중앙청가에서 얻은 사진이기 때문에 이따가 강근희 차장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걸로 하고 저는 요거에 대한 설명은 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도 안에서 이렇게 뭐 터지거나 열과가 생기거나 병가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짜집게 한 거 있죠? 이렇게 조각조각 낸 거를 이렇게 이어 붙여 가지고 포장한 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델라웨어 같은 경우는 그냥 포도 송이로 델라웨어 송이로 판매하는 게 있고 대부분 이제 담아가지고 랩핑해갖고 파는 게 있는데 뭐 시장에서는 랩핑에는 뭐 거의 대부분 짜집기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이게 짜집기 안 하면 그냥 송이로 팔고 짜집기를 하면 흐트러지지 않게 랩핑하고 뭐 생산자들은 생산자 나름대로 상당히 마케팅을 잘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는 분들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것 정도는 충분히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급적 좀 우리가 배제하고 상품화를 하는 것이 용이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여기까지 발표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국립원예특작가원에 우리 노정호 박사님 발표 듣고 종합토론 시간에 우리가 질의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립원예특작가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정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2시쯤에 이제 와서 이제 오늘 그 위태석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떤 성격으로 참석하셨는지 제가 사실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가에 대신 대표님도 계시는지 아니면 이제 유통업에 계시는지 여러분이 계신 것 같이 이제 말씀을 하셔서 포커스를 어떻게 둬야 될지 조금 좀 부담스러운데 준비된 내용들은 사실은 농민들, 그러니까 우리 영농 현장에 계시는 대표님들을 이제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준비된 게 그거니, 그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유통에 종사하시거나 기타 여기 이제 관계되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좀 참고해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이제 좀 드려야 될 내용인데, 제가 이제 주최 측으로부터 포도 품종에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맛있는 포도를 만들 수 있는 재배적인 방법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듣고 좀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이렇게 청중들과 같이 좀 대화도 좀 해가면서 이제 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보시다시피 뭐 카메라도 있고 또 멀리 계셔갖고 그냥 조금 부자연스럽지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사실은 제가 좀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요건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우리 선생님 지금 저랑 눈 마주치셨는데 선생님은 전 세계적으로 포도 품종이 한 몇 품종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내 시장에서 예. 20여 종. 우리가 품종수로 얘기하면 이제 개수거든요. 한 20품종 정도 있다. 그렇게 도매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제일 앞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께서는 한 몇 품종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번 찍어보십시오. 이거. 지금 상품화해서 생산되고 있는 품종이 우리나라에서 28종 정도. 전 세계적으로. 품종, 포도 품종수. 400여 종이시고, 우리 선생님 20인데, 아마 제가 말씀드리면 좀 깜짝 놀라실 텐데요. 한 전 세계적으로 얘기하는 건 제가 좀 뒤에 얘기하고, 앞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유사 이래, 역사가 쓰여진 이래로, 우리 지구인들이 손에서 거쳐갔던 품종은 한 15,000 품종 정도가 있어요. 15,000 정도가 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중간에 오다가 이제 품종들이 이제 소실이 되고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하지 않는 데서 폐기되고 아니면 이제 같은 품종 갖고 이 나라와 저 나라에서 이제 다르게 이름을 붙여서 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소팅을 하죠. 걸러내고 그러면은 한 6,000에서 한 8,000 품종 정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노면식에 한 20품종 보셨다고 하셨고 우리 선생님 한 400품종 있다는데 저는 국립원예특작가원에서 오랫동안 품종 육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태석 박사님께서 처음 보여줬던 홍주 시드레스 보셨는데 제가 이제 육성했던 그런 품종이기도 한데요. 저는 한 1,201 품종 정도를 봤습니다. 다뤘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서두에 말씀드리냐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농장을 경영하신 대표님들이 되게 궁금해하세요. 아 진짜 우리가 원하는 품종이 진짜 그렇게 없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없습니다. 이게 없는 게 이유가 뭐냐면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지구가 작게 보여도 상당히 넓고요. 우리나라로 따져도 작게 보이지만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기후 풍토에 맞는 품종들을 자기들이 이제 개발하고 또 자기네들이 살아오는 역사에서 쓰임새에 맞춰서 이제 품종을 개발하다 보니 사실은 지구촌 누구나가 다 원하는 그런 품종들을 가질 수 있었다 아니면 개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흔히 많이 아시는 미국이라고 얘기 들면 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해서 포도 품종을 만들어 주진 않아요. 그죠?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을 위해서 품종을 만들어 주진 않습니다. 각자 자기네 기후 풍토에 맞고 쓰임새에 맞는 품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제가 이제 한 6천에서 한 8천 품종 정도 우리 딱 잘라서 얘기해서 한 7천 품종 정도라고 얘기했었을 때 7천 품종 중에서 진짜 마음에 드는 진짜 좋은 품종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그렇지만 제가 이제 아까도 우리는 샤인머스카트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저도 포도 품종을 만드는 사람이긴 하지만 상당히 좋은 품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기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거. 왜냐면 제가 이제 뒤에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릴 부분들이 있는데 절묘하게 좋은 점과 단점은 버리고 좋은 점만 쭉쭉 긁어 모아서 하나의 품종이 됐다고 보시는데 그건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따지면은 뭐 농촌진흥청 뭐 이런 급이죠. 일본의 나로라고 하는 데에서 10대 성과 중에 하나가 샤인머스켓을 개발했다는 거를 올라오고 있어요. 그 게시를 하고 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샤인머스켓은 1988년도에 교배를 해서 우여곡절 끝에 있다가 2006년도에 이제 그 나라에서 품종 등록을 하고 밖으로 릴리즈된 거 한 2008년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1988년도부터 교배를 해서 쭉 갖고 왔는데 왜 늦게 나왔느냐? 그 얘기인 즉슨 이제 품종, 우리가 이제 품종 얘기를 할 때 이제 한번, 같이 연관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 그 많은 시간 다 버려두고 왜 2006년도냐?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세월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988년도 교배하고 어느 정도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렇게 판단할 때는 사실 이렇게 곽감을 받고 있는 이렇게 좋은 품종이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2010년, 전쯤 해갖고 무액재배 기술이 나오게 돼요. 2000년대 들어와서 무액재배 기술. 우리가 선생님도 다 지금 드시는 샤인머스켓 그냥 농사 짓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샤인머스켓 나무를 재배하면 지금 드시는 샤인머스켓이 아니에요. 여기는 무액재배 기술이 들어가서 지베레릴이나 사이토키닌 계열의 호르몬을 이제 거기서 처리를 해서 무액재배를 하면서 지금의 보시는 모양새를 보시는 거죠. 샤인머스켓은 원래 껍질째 먹는 건 맞아요. 송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요, 씨가 워낙 단단해서 이 씹어 먹기도 참 곤란한 거죠. 아마 지금 그런 샤인머스켓 원래 본 모습을 보신 분은 여기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좋은 품종이 나오게 되는,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포도의 분류부터 시작해서 품종 얘기를 할 때면 선생님들께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제가 먼저 서두를 던졌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볼게요. 그냥 여기는 좀 복잡한 얘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한 3가지 패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패턴, 그건 이제 미국종 포도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패턴은 유럽종 포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들께서 드셔보셨던 품종 중에 캠베럴이라고 생각하는 걸 미국종으로 보시면 돼요. 델라웨어,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 이제 해서셨을 것 같으면 이제 그 정도 수준이고, 유럽종 포도 생각하시면 유럽종 포도는 어떤 거냐면, 선생님들께서 지금 마트에 가셔서 수입 포도 드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유럽종 포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거와 유럽종과 미국종 포도를 교배를 해서 만든, 그래서 그걸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교잡종 포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우리가 흔히 산에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 야생, 와일드 타입이라고 그러죠. 머루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부류로 우리가 포도 품종, 포도를 분류를 할 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그런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지금 20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선생님 상당히 많이 다루신 거예요. 왜? 선생님들께서 지금 연세가 있으시거나 없으시거나 10손가락 안에 드는 정도 수준밖에 맛을 보거나 경험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아까 우리 위태석 박사님께서 훈연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그 수준 이상으로 드셔보신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뭐가? 샤인마스카시라고 하는 품종이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포도의 이제 뒤에 제가 설명한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 쪽에 제가 다루어질 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포도 품종들이 물밀듯이 넘어옵니다. 그게 어느 종족에 속하냐? 바로 여기. 지금 이 서아시아 유럽종 포도라고 하는 곳에 포진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7천 품종 중에 한 90% 이상은 어느 군 쪽에 속하느냐? 아마 이 얘기 들으면 깜짝 놀라실 때, 우리는 왜 보통 생식용 포도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다소 따서 먹는 건데, 한 전체 품종 중에서 유럽종 포도가 한 9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 그럼 7천 품종에서 유럽종이 언제? 7, 9, 64, 한 6만 3천 품종. 정확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 유럽종 중에 대부분은 뭐냐? 와인용이에요. 생식용으로 먹으려고 했던 걸로, 바로 따서 먹으려고 했던 걸로 개발된 게 아니고, 부의 상징이었죠. 예전에 부의 상징으로 와인을 만드는, 포도주를 만드는 용으로 만든 품종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우리가 손에 잡아서 이렇게 바로 따서 물에 씻어서 이렇게 섭취를 하는 수준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가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품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대부분이 유럽종이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유럽종 중에서도 가공력이 많지는 않지만 그 나머지 부분 한 10% 정도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생식용 품종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속해 지금 드시고 있는, 우리가 마트에서 하시면 칠레산 거봉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레드글로브라는 게 그런 거. 아니면 마트에 가서 보면 약간 길쭉한 청포도 보이는 거 있잖아요. 톰슨 시드레스. 빨갛고 약간 길쭉한 거, 단맛 나는 거, 크림슨 시드레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유럽종에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데 우리 이때까지 얻는 걸 했었어요? 캠벨과 거봉이 많이 집중을 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재배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품종도 재배하기가 좋고 편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재배가 제대로 안 된다면 그 품종이 밖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지금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품종들, 예전에 1900년대 중반에서도 우리나라를 거쳐간 그런 품종도 되게 많아요. 무슨 품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유럽종 포도들도 과거에는 우리도 많이 왔는데, 지금 제일 많이 재배되고 있는 캠베럴리가 많이 올라갈 때 한 74% 정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거는 1890년대에 미국에서 올모 교수라고 하시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품종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캠베럴리 역사가 100년이 넘은 거예요. 우리나라 들어와서. 근데 왜 캠베럴리가 살았느냐? 사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캠베럴리가 포도를 재배하기에는 사실은 불량 환경 속에 속해져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포도가 우리가 여기서 자라고 생산하기에는 상당히 불리해요. 첫 번째 뭐죠? 고온다습한 거예요. 고온다습. 두 번째, 추위예요. 추위. 우리가 지금 먹고 계시는, 만드시는 것들은 다 온대과수학이에요. 온대과수라는 건 뭐냐? 저온을 맞아야 돼요. 겨울을 지나야 휴면이 타파가 되고 화가 분화가 돼서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열대나 아열대랑은 다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추위에 아주 약한, 추위에 관련돼서는 불리한 그런 조건이죠. 사실 그래서 포도 재배가 그렇게 잘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뭐가 살아남아요? 캠베럴리가 살아남습니다. 어떻게 해요? 미국종 포도가 이제 여기서 캠베럴리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내한성이 강한 거예요. 두 번째, 포동사 하시려면 병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이 미국 종들이 보면 내한성이나 내병성, 내충성,
이런 것들이 강하거나 중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그렇게 많은 정보가 있지 않았었어요. 포도 품종에 대해서. 그냥 재배지에서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보고 아 이게 포도라고 생각했어요. 딴 한눈 팔 새가 없었습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포도는 빤했거든요. 캠벨. 좀 더 아실 수 있는 건 1960년대에 개발된 거봉이었어요. 둘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도 연세 드신 분들 포도 생각하면 입에서 침 살짝 보여요. 캠벨 생각하면.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저희 집 같은 저희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세대들은 캠벨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 샤인마스카시라고 하는 게 완전 180도 달려났잖아요. 근데 어쨌든 미국종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거 이런 환경에 대한 우리 적응성이 상당히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유럽종 지금 이렇게 맛있고 수입 푸드들 보시면 지금 기호성이 맛있고 있잖아요. 맛있기도 하시고 뭐 좋다고 생각 느끼는데 왜 얘네들은 왜 우리나라 왜 재배를 많이 안 했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재배하기가 워낙 까다롭거든요. 나무 자체도 까다롭지만 우리나라의 그 기후풍토에도 참 잘 맞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과거의 얘기야. 과거에. 지금은요. 지금은 많이 극복했어요. 그죠? 이 미국종과 유럽종을 대변해서 보면은 우리가 기호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기호도가. 예전에는 캠벨 거봉으로 대별되어 있었던 그런 포도의 그 소비 트렌드가 이거 아니네? 좀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좀 더 고급스러운 걸 찾게 됩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뭐 가성비 따지기보다 지금 같은 경우는 가심비를 많이 따지나 난 돈을 좀 더 줄 수 있어. 더 나는 지불할 의사가 있으니 내 마음에 드는 걸 먹어야 돼. 과거에 우리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런 생각 못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둘러다 보니까 어때요? 미국종보다는 유럽종 쪽의 품질이 더 좋단 말인 거죠. 더 좋은 거예요. 실제로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수입포도 생산량 수입포도 되는 그 양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딱 2번 있었어요. 2017년도쯤인가? 그때 한번 꼬꾸라졌었어요. 그때 세계가 안 좋고. 지금은 작년 같은 경우에 좀 살짝 떨어졌어요. 왜?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제 국가 간의 그 소비 위축이 되다 보니까 떨어지고. 이 두 군데, 두 번의 일 아니고는 다 수입량이 다 올라갔어요. 왜 좋아요? 캠벨도 맛있고, 거봉도 맛있고, 머스카페일 에일리 이런 것도 참 맛있는데 왜? 어떻게 해요? 트렌드가 바뀐 거예요. 2016년도 이후부터 지금 그 샤인머스카 왜? 맛있으세요? 못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 근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왜? 트렌드가 바뀐 거예요. 그 군들이 어디요? 다 유럽종군에 포진되어 있어요. 이 소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는 이 트렌드가 바뀌고 두 번째는 뭐가 바뀌었느냐? 이쪽으로 갈 수 있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재배 기술이 막 뛰어나요. 그리고 이제 막 과학 기술도 높아가다 보니까 불량 환경에서도 재배할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들이 되게 많이 생긴 거예요. 과거에 비닐하우스 지려고 하면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돈이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품질도 그렇게 좋지 않았어. 지금은 되게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불량 환경이라고 하는 데서 참 자라기가 어려웠던 유럽종 포도들을 지금 이제 막 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마트에서 가서 드시는 거는 좀 주의 깊게 보면은 유럽종 포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입 포도들 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류의 포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는 샤인마스카트 들어가 있고, 아까 잠깐 언급되어 있던, 홍주시들레스도 이 유럽계 포도 품종군에 속해져 있다고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드시는 거는 캠벨 거봉 아니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유럽계 포도 품종으로 가게 되는 거야. 가장 좋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당도와 향기 이런 거에 이제 그 품질에 관련되어 있는 쪽으로 이제 소비 트렌드가 바뀌어가지 않느냐. 이런 게 이제 제가 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면은, 포도 품종 변화의 이제 필요성이나 주변 여건을 보면 이런 것들이요. 우리 이제 소비 수준들이 바뀌었어요. 소득 수준이나 문화 수준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캠벨 갖고는 안 돼요. 캠벨 갖고는 그 양이 성이 차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소비 문화가 많이 바뀌거나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이제 외국을 많이 나가시게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드셨던 포도 말고 다양한 포도들을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캠베럴이
전 세계적으로 캠벨을 먹는 나라가 몇 개국이나 될 것 같습니까? 캠베러리. 두 군데?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 먹는데, 그죠? 예. 뭐 또 다른 또 생각 있으신 분 계세요? 거의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일본, 우리나라, 중국에서 조금 정작 만들었던 미국에서는 뭘 먹어요? 유럽계 포도 품종들을 많이 먹어요. 그 캠베러리를 만들어냈던 그 미국조차 캠베러리를 보려면 어디 연구소 어디 저기 유전자원 그 시험부나 저 구석에 있는 거 보지 지금 시중에 나돌아다니는 그 비슷한 품종들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캠베러리는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전 세계인들은 우리 세계인들은 대체적으로 유럽계 포도들을 많이 먹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우리는 캠베러리가 우리만의 리그였었던 거죠. 과거 한 4, 50년 아니면 재배 역사까지 쭉 따지면 한 100여 년 가까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소비 수준의 상승으로 인해서 포도 품종의 변화가 일어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배 기술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재배를 잘할 수 있는 보조 수단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뭐 시설 재배를 할 수 있는 거, 저장할 수 있는 거, 가공할 수 있는 이런 거. 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좀 이런 표현들을 좀 뜸하게 쓰긴 하지만 관광농원 과거에 한 10년 전에도 관광농원이라는 데를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어요. 그럼 관광농원에서는 이런 품종이 지금 캠벨이나 거봉 이런 우리가 흔히 보는 품종 말고 어떻게 좀 색다른 품종들, 이색적인 품종들을 이제 특이한 모양의 이런 것들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소비 트렌드 변화, 외국 품종에 대한 소개가 이제 점차 해요. 우리가 이제 칠레와 아니면 농업 강국가의 이제 FTA를 통해서 막 그 수입이 돼요. 수입되는 거 캠벨 수입합니까? 아니잖아요. 거봉 수입해요? 그런 품종들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유럽계 포도 품종 전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유통되는 거. 예를 들면 레드글로브 같은 거 우리만 먹어요? 우리만 수입해서 먹어요? 아닙니다. 유럽에 가도 있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북극이나 남극에 가도 있지 않을까. 되게 보편적인 그런 품종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품종들이 유럽계 포도인데 중요한 거. 근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넓게 갈까? 어떻게 해요? 저장성이 되게 좋아요. 아시겠지만 유통을 하셨던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 저장, 우리가 지금 레드글로브라든지 톰스 시드레스나 뭐 크림스 시드레스 같은 보면은 우리나라 캠벨이나 거봉보다 훨씬 저장성이 좋아요. 그게 어떻게 돼요? 전 세계적으로 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글로벌한 그런 품종이 되는 거겠죠. 어쨌든 그런 거. 그 다음에 요새는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그런 걸 많이 하시는 분이, 이런 걸 하시는 분이 계신데, 나름대로 이제 농원에서 노력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삼색 포도, 뭐, 칠감 포도, 아니면 5, 뭐 4kg 한 박스에 한 3품종 내지 4품종을 4kg를 만드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개통 출하예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다 이제 직판으로 이제 나오시면서 내면서 그런 어떤 그 자기만의 독특한 어떤 그 영동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그런 것도 요새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무역 자유화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렇고 재배 기술도 마찬가지야. 이런 것들 이런 총체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품종은 변화가 되는데 무엇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소비 트렌드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싫어. 소비자들이 안 찾으면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찾으면 먹게 되는 그거를 우리가 재배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뭐 신토부리 얘기하고 과거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드셨던 캠벨 거봉 좋다고 해도 우리 손자나 우리 아이들이 안 먹으면 소용이 없는 거겠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중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여기 우리 남자 선생님들도 계시고 여성 선생님도 계시지만 아마 남자 선생님들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왜? 한 번도 마트에 가서 거의 포도를 안 사시잖아요. 나는 마트에 가서 주기적으로 포도 사신다 하면 손 들어보십시오. 거의 없어요. 아내라든지 아니면 어머니라든지 아니면 따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통 사세요. 근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해요? 아이들 생각 많이 해요. 그 여성분들, 노인분들,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데 보통 뭐 신맛 싫어하세요. 유럽종 포도 품종의 대표적인 특성 중에 뭐예요? 신맛이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당도가 좀 높으면서 향이 많죠. 근데 우리 캠베러리 생각하면 새콤달콤하면 그런 게 좋지 않겠느냐? 그건 내 생각이고 과거의 얘기인 거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 품종 변화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아무리 좋고
그렇게 해도 소비자가 찾지 않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다. 다시 역설적으로 만들면 여기서 이제 지금 영농 활동하고 계신 대표님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캠벨이나 거봉 당도 2브릭스, 3브릭스 높으면 좋아지시겠어요? 여기 유통하고 계시는 분도 있다고 제가 아까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지금 들어오는 가락동에 들어가는 거에 캠벨을 2도 높고 3도 높으면 좀 더 나아지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정보가 공개되는 데 있어서 나만 2브릭스, 3브릭스 높일 수 있는 뭐 그런 자기만의 비법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일을 다 하기는 참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당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향이 많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육질, 그러니까 아삭거림 이런 것들이 또 다른 트렌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품질을 측정하는 기준들이 새롭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생각해보면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제가 왜 얘기하면 저는 오랫동안 품종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우리 대표님들께서 물어봐요. 어느 품종이 좋냐고 아까도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품종이 좋다고 얘기해요. 전 절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신이 아닌 이상 무슨 품종이 잘 나갈 거다 좋겠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할 수 없지만 제가 이제 트렌드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예를 하나 좀 드리고 갈게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지금 샤인마스켓 많이 드시잖아요. 샤인마스켓을 많이 드시는데 이게 트렌드가 어디로 가느냐? 요새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샤인마스켓이 지금 잘 나가고 있어. 이게 어느 방향으로 살짝 꺾이느냐면요. 향에서 살짝 꺾여요. 지금 샤인마스켓이라고 하면 그 뒤에 머스켓이 붙잖아요. 머스켓이 붙는 거는 여기도 이제 그런 이름인데 여기 지금 알렉산드리아라고 제가 짧게 얘기했지만 사실 풀네임은 머스캇 오브 알렉산드리아예요. 머스캇이 붙어요. 그 다음에 다른 데도 머스캇, 샤인 머스캇은 들었고요. 머스캇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들어가 있는 게 있을까요? 없네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는데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샤인 머스캇을 선호하고 좋아하시던 분들 중에서 뭐 당도도 높고 뭐 알도 굵고 뭐 다 좋은데 향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샤인 머스캇의 주요 향은 머스캇이에요. 그 머스캇이라고 하는 건 포도의 여러 가지 향 중에 하나입니다. 샤인 머스캇의 머스캇처럼 머스캇향. 그 다음에 우리가 캠벨 잘 아시니까 캠벨에서 나는 걸 무슨 향이라고 하죠? 폭시향이라고 해요. 그 여우 향이라고 합니다. 폭스 향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게 캐러멜 향이라서 캐러멜처럼 아주 달콤한 향이 나는 게 있어요. 또 풀냄새 비슷하게 나는 이제 풀향. 이런 그 대별적인 한 4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머스캇이에요. 근데 샤인 머스캇의 머스캇은 어때요? 되게 온화해요. 제가 이 실물 없이 얘기하려니까 참 답답하긴 한데 제가 이제 농민관 딴 데 강의를 가게면은 9월달이나 10월달 되면 실물을 갖다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샤인 머스캇은 지금 다 아실 거예요. 그 향은 머스캇 향이에요. 머스캇 향인데 되게 온화한 향이야. 근데요, 그 머스캇 향에 꽂힌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강한 걸 원하세요. 원래 머스캇 향이 풍부했던 거, 어떤 거? 네오마스캇, 머스캇 오브 알렉산드리아, 이탈리아, 누비 요쿠야마, 알덴 이런 품종들은 머스캇 향이 되게 강합니다. 이 얘기를 참 짧은 시간에 드리기가 참 뭐한데 과거에 우리가 만불 시대 때, 2만불 시대 때, 3만불, 우리 지금 3만불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선진국인데 다가가는데 뭐가 다르냐면은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는 거에 향에 대한 민감도가 많이 달라져요. 제 경험상. 어떠냐. 지금 과거의 머스캇 향이 강한 머스캇 향인 그런 품종들은 소비자들이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요. 어떤 거? 휘발유 냄새 난다. 기름 냄새 난다. 화장품 냄새 난다. 이래서 그걸 과거에는 거부하셨었어요. 근데 어떤 이제 매니아층 같은 거 아니면은 그런 특이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당시에 좋아하셨지만 대체적으로 이거 화장품 냄새 난다고 그래서 싫어하셨어요. 아마 선생님들도 제가 이 자리에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네오마스캇이나 머스캇 오브 알렉산드리아 이런 품종 아마 드셔보시면 똑같이 샤인 머스캇의 머스캇 향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고 더 터프하다 그래야 되나요? 더 강합니다. 아마 드실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샤인 머스캇을 드셔보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패턴을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 이 머스캇 향 좋은데 이거보다 더 센 게 뭐가 있을까?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것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앞으로 대처한다면 어떤 거예요? 뭐 루비 요코야마나 머스카드 오브 알렉산드리아 아니면 네오마스크 이런 품종들이 어쩌면 그런 틈새 시장의 매니아들을 위해 공략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농산물 특히 과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개통 출하거치 그러니까 대규모를 출하를 하는 그런 시장도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그런 어떤 특수 그 소비층 작은 소비층이긴 하지만 그 소비 충성도가 좋은 그런 소비자들의 맞춤형으로 소규모로 나가는 그런 유통도 반드시 존재하지 않을까.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생각하는데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에 우리가 마켓컬리 하시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그런 양들, 그런 소규모. 예를 들면 어떤 데 마켓컬리 같은 데 보면 한 300송이, 500송이 같은 거 이제 그 프로모션 해가 그렇게 짧게 팔고 나가시잖아요. 이게 시즌 아웃이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찾는 분이 계세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농촌진흥청에서 만든 스텔라라고 하는 품종 같은 거 상당히 되게 껍질이 두꺼워요. 그래서 유통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 별로 안 좋은 품종이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상당히 두꺼우면서도 떫어? 이건 뭐예요?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어떻게? 아 와인을 과일로 먹는 거죠. 왜 우리 지금 와인 소비가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적포도주 먹을 때 되게 바디감 높은 것들은 떫은 맛이 되게 강해요. 근데 그거를 과일로 먹자는 거죠. 그런 매니아층들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앞으로의 트렌드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이런 품종들 골드핑거 같은 거는 사실은 이거 조생종이에요. 조생종인데 어떻게 해요? 모양이 좀 달라요. 그리고 상당히 고당도예요.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품종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각각의 품종들의 특성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배를 하겠다고 한다면은 좀 고민들을 좀 하면서 이런 다양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샤인머스카트 아시겠죠? 이탈리아라고 하는 품종도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과거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재배적인 까다로움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탈리아에 나와 있는 그 머스카트 향이 너무 진하고 그 다음에 화장품 냄새가 좀 같다 이런 뜻에서 사실 이렇게 일부 대한민국에서 이제 손꼽는 예를 들어서 일부 우리 선도 농가에서 뭐 조금 재배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제 앞에 거는 이제 청포도예요. 뒤에 거는 이제 적포도주. 우리 아까 저 소비 트렌드 아까 보셨을 때 우리 그 유통 관계자분들께서는 가장 선호하지 않는 품종 중에 하나가 빨간 포도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색깔이 잘 안 나요. 포도 품종 중에서 가장 그 핸디캡 중에 하나가 핸디캡으로 여기는 중에 하나가 적색계 포도예요. 적색계 포도가 색깔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선생님들 지금 아마 마트에 가시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마트에 가시면 그런 느낌이 많이 날 텐데 거봉게 우리 예전에 많이 사 먹었어요. 고급 포도로, 그죠? 캠벨보다 훨씬 더 비싸고 했었고, 달고 신맛 적고, 그죠? 알 굵고 하니까 고급 포도로 인식해서 많이 먹었어요. 근데 지금 자꾸 그 품질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색깔이 안 나. 지금 기후변화가 자꾸 뜨거워져요. 여름철에 고온장애를 입게 되면 포도는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색깔이 잘 안 들어오는 겁니다. 고온기를 지나가게 되면. 그래서 그런 품질이 다 떨어져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에서 적색계 포도가 더 이제 불리한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들이 이제 홍주 시드레스라고 하는 품종. 베니발라드라고 하는 거는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일본에서 만든 품종인데 조생종인데 빨간색인데 찰와 그나마. 그 시기 때에 잘 오고 껍질도 얇고. 이 베니발라드의 특징은 조생종이면서도 껍질이 얇다는 거죠. 그러면서 식미감이 되게 좋다는 거. 뭐 이런 겁니다. 이 매니큐어 핑거는 재배하기 되게 힘들어요. 재배하기 되게 힘든데 아까 우리가 관광농업 같은 직판을 하는 곳에서는 이 매니큐어 핑거라고 해서 되게 길쭉해요. 선생님들 그 블랙 사파이어라고 요새 이제 호주에서 들어오는 그 아시죠? 가지포도라고 생긴 거. 그런 특이한 모양으로 얘도 그렇게 생긴 거예요. 매니큐어 핑거라고 하는. 그 다음에 루비 오쿠야마. 되게 이제 일본에서 만든 품종인데 머스카트 향이 잔잔하게 좋아요. 예.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로즈라고 해서 한 송이가 뭐 한 1.5kg 막 2kg 정도 죄송합니다. 대가방인 그런 품종인데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원년에서 아까 만들었던 그 진진을 맡던 스텔라 루비 시드레스는 선생님들도 드시는 품종이에요.
우리가 크림슨 시드레스, 뭐 루비, 저기 뭐죠? 톰슨 시드레스 이런 것처럼 수입되는 검은색 씨가 없고 껍질째 먹는 푸드분들이 루비 시드레스라고 하는 품종들이 간혹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요새 요새 이제 일부 농가에서 시험 재배 중에 있는 어텀 노얄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이 품종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이 없어서 이제 드릴 말씀이 없고요. 이 아도라 시드리스라고 하는 품종도 일부 농가에서 재배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적응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계시는 그런 품종이고, 알데는 되게 오래된 품종이에요. 오래된 품종인데 얘는 검은색인데도 불구하고 머스카 창이 아주 강하게 나는 그런 품종이 되겠어요. 이런 품종들이 있어요. 이런 품종들을 제가 이제 대충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시간 관계상 그 자료에 있는 것들을 가늠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사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포도는 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드릴 수 있는 얘기가 그렇게 많지 짧은 시간에 다 드리진 못하는데, 단적으로 제가 그걸 총 정리해서 그 포도의 장점은 뭐냐, 포도는 어떤 거냐라고 하시면 이 표 하나에서 다 얘기할 수 있겠다 싶은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뭐 포도라고 생각하면, 다른 과종이라고 생각하면 사과나 배나 복숭아나 등등 여타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나서, 앞으로 더 갈 거예요. 과실 산업이 발전되는 밑거름이 뭔가를 살짝 고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그 키워드가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소비자, 지금도 그런 추세가 있지만 앞으로의 그 소비자들 어떤 거요? 우리가 소비 수준이 높아지고 문화 수준이 높아질 때는 어떻게 돼요? 가심비, 내 마음이 드는, 나는 이 정도의 가격을 충분히 지불할 수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는 그런 습성이 있지 않겠어요? 한정되어 있는 몇 가지 그 단답형, 아니면은 몇 가지 안 되는 종류에서 그 만족감을 얻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것에서 내가 원하는 초이스하는 그런 형태의 소비 트렌드로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연 제가 갖고 있는 장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포도 장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과피색,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포도의 색깔은 어느 거 보셨어요? 검은색? 빨간색? 그 다음에 청색 보셨잖아요. 보라색도 있어요. 노란색도 있습니다. 미국 품종 중에 나이아가라라고 하는 품종은 완전 익게 되면 진짜 요거보다 좀 엷은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보라색도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사과의 선생님들 보시는 그 색깔 말고 또 있을까요? 없어요. 이렇게 포도만큼 다양하지 않습니다. 복숭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들이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검정색, 자흑색, 핑크색, 여러 가지 색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실물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참 여의치 않아서 참 죄송합니다. 말로만 이어가려니까 저도 좀 답답하긴 한데요. 모양이에요, 모양이 지금 선생님들 보시는 거는 좀 동그랗고 갸름한 거 보셨잖아요. 각진 것도 있어요. 각진 모습도 있고, 국제 심포지엄을 갔더니 이스라엘에서 오신 과학자가 그 설명하신 그 자료에는 오각형짜리 포도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진도 봤었는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보시는 포도 송이는 요만하다고 보시는 그거 1.5. 예를 들면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성화 있잖아요, 성화. 바이블에 나와 있는 어떤 장면들을 이렇게 그림 거주면은 이 포도송이를 뒤에 어깨에 이렇게 절며지고 가는 그런 거 있는데, 지금 현실에서도 그와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네일레스콜 같은 거는 길이가 한 1.5m 정도 됩니다. 제 키가 지금 한 167, 8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제 어깨송이에서 발끝까지 되는 이렇게 풍성한 형태의 그런 품종도 실제로 재배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머스카창, 폭시향, 카라멜향, 풀향, 이런 것들이 있어요. 벌써 과피색, 모양, 향만 해도 되게 조합이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포도의 장점이 뭐예요? 종자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종자가 없는 품종이 있어요. 사과 종자 없는 거 보셨어요? 배 종자 없는 품종 보셨어요? 드셔보신 적 없잖아요. 근데 포도는 어때요?
껍질째 먹으면서도 그 종자가 없는, 씨가 없는 그런 품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요새 최근에 뜨고 있는 포도 트렌드를 한 줄로 요약한다? 어떻게 해요? 껍질째 먹고 씨가 없는 포도로 간다. 이게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포도가 다이버시티한 거예요. 다양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좀 더 선생님들이 지금 보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다양한 포도 품종들을 경험해 보지 않으실까. 그렇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량 환경에 참 적응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재배 면적이 적었었고 지금까지 재배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재배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더 많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어느 쪽으로요? 미국적 포도보다는 지금 이런 것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어디요? 유럽계 포도 품종 등에 많이 속해져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 경험을 하지 못하면은 경험이 없으시면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요. 뭐가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가 포도를 접하면은 훨씬 더 재미나게 즐겁게 포도를 즐기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영농을 하셔야 되는 분들을 해서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몇 자 적어봤는데 이건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포도 품종을 선택 그냥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충분하진 않지만 어쨌든 어떤 키워드로만 생각하신다면 이거 좀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될 게 품종을 선택할 때 그냥 옆집에서 심으니까 따라한다. 앞집에 삼촌이 심었는데 대박 나는 것 같아서 따라신다. 이런 것보다는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금 샤인머스켓 지금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문제가 뭐예요? 과수는 영연생 작물이에요. 그리고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그 당시에 바로 효과가 나요? 아니에요. 시금치 심는 거랑 틀립니다. 적어도 경제 수령이 도달할 때까지는 자라야 돼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샤인머스켓 심었던 게 언제 문제가 생겨요? 올해나 내년에 생기는 거예요. 올해 심는 건 언제 생겨요? 2년, 3년 후에 생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샤인머스켓이 지금 재배 면적이 막 늘어나요. 근데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아까 밑에서 영관님 말씀드린 수요 곡선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아니 뭐 지금 올해도 뭐 가격 그럴만해? 심어? 가능할까요? 좋을까요? 저는 좀 고민을 좀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런 품종 선택할 때 좀 고려를 해서 좀 더 고민을 하시면 꼭 샤인머스켓이 정답이 아니더라도 좀 답을 찾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품종 고유의 특성을 발현한다.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아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샤인머스켓은 되게 환경 적응성이 뛰어난 거예요. 유럽종의 장점을 취하고 미국종 포도의 장점을 취해서 아주 믹싱을 잘 돼서 재배하기도 편하면서도 품질이 되게 좋은 품종으로 딱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품종이 육종가의 입장에서 봐도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따진다면은 품종 고유의 특성이 발현된다는 이 얘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지금 경작하려고 하는 지역이 내가 관심으로 갖고 있는 저 포도가 맞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홍주시들에서 관심이 있어. 근데 김제 평야지대에서 재배를 농사를 줘? 아니에요. 고민해 봐야 돼. 걔는 봤더니 언제요? 고산지가 더 적합하더라 이거죠. 근데 나는 내 집이 김제고 내 땅이 김제인데 지금 홍주시들에 잘 나가고 있어. 그래? 나 여기 심을 거야?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재배하기 편한 품종들. 재배하기 하는 편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한성도 좋아. 추위에 잘 견딜 수 있어.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병해충에도 강해? 어떻게? 미국종으로 가야 되지만 미국종들은 어때요? 미국종 포도 품종은 핸디캡이 뭐예요? 품질이 떨어져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맛이 좀 덜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반대로 나는 품질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나는 병해충 관리 능력이 좀 떨어져. 아니면 우리 집은 예를 들어서 강원도 산골짜기야, 추운 쪽이야, 추운 지역이야. 유럽종 심을 수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보였던 그 포도의 그 다양성들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내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소비자의 기호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또 아까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렌드는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역설적인 게 있어요. 금년에 포도값 중에서 캔베러리 값이 살짝 반등을 합니다. 왜요? 샤인마스카시 식상한 거야. 먹어봤더니 어머나 이게 그렇게 감동적이지가 않네. 어떻게 해요? 그 금전에 나왔던 캔베러리 값이 최근 내에서 상당히 살짝 뛰었어요. 이거 되게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혹시 샤인머스카시 지금 농사 지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쯤은 고려해 볼 사항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무액과 특이착성, 특이과형이에요. 이런 것들은 품종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기술, 재배 기술 수준이나 내가 갖고 있는 그 경작지에서는 어떤 특성이 잘 발현될 수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죠. 뭐 재배 양식이 맞는 거죠. 만생종일 때, 시선 재배, 생장 조절 때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거, 그건 한번 하시면 되겠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은 그 책에 다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한 번쯤 고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좀 이거는 지나가도록 할게요. 뭐 판매 방식 되게 좋습니다. 선생님, 저기 우리 그 포도 산업이 그 확장되지 않는 그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저장 좋아졌어요. 괜찮습니다. 그건 문제 안 돼요. 제일 큰 걸림돌, 예? 수송이에요. 포도는 택배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아시죠? 근데 사과, 배, 복숭아는 잘 되고 있어요. 포도 하려고 그러면 에어백에다 넣고 막 공기 넣고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막 자꾸 떼요. 그죠? 근데 그래. 그걸 한번 잘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근데 그 수요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어떻게 세상의 트렌드는 인터넷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막 돌아가. 나는 근데 내가 생산했던 것들 요구하는 사람이 강원도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너 어떻게 보낼 거예요? 컴플레인 다 걸려. 가면 막 속이 떨어지고, 과일 다 떨어지고, 터지고 막 그러거든요.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에어백 넣은 것도 저도 해보고 먹어봤지만, 실패가 가끔 나요. 그 클레임을 다 받아주려고 그러면 안 하는만 못할 정도로 좀 위험도가 있더라고요. 한번 좀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직판을 하는데, 택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좀 더 나은 영농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에서 좀 말이 좀 빨라지긴 하지만 말씀드릴 게, 이거는 좀 잘하자. 이거는 좀 잘하자고 하는 게 뭐냐면, 재배를 하는 기술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근데 초보자나 중급자나 아니면 이제 상급자가 되시는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실들인데, 그것만 제가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오늘 말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진짜 많이 안 하세요. 맛있는 포도를 만들어내는 거를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 자꾸 저랑 이제 눈맞추시는데, 선생님께서는 포도 재배를, 맛있는 포도를 만들려면 이건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생각나시는 거 혹시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봐 주시겠어요? 이건 해야 된다. 맛있는 포도를 만들려면 이건 해야 된다. 예. 선생님들, 이 선생님부터 제가 여쭤봤으니까 한번, 예. 땅 관리. 너무 넓어요. 좀 범위를 좀 좁혀서. 땅 관리. 어떤 땅 관리? 영양분. 지금 영양분 얘기했어요. 영양분 이제 두 번째 얘기할게요. 우리 선생님은? 배수 관리가 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수. 무엇보다도. 예, 열가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많아서. 예. 아주 두 분이서 오늘 저랑 막 짜고 얘기하는 것이 짝인데, 지금 제가 이슈를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저는 초보자나 중급자나 상급자 선생님한테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예요? 포도를 얘기를 할 때 이런 질문을 드려요. 포도에는 예를 들어 두 가지 부류의 땅이 있어. 하나는 아주 영양분이 좋은 양토예요. 양토인데, 이거 좀 배수가 좀 안 돼. 관리가 안 돼. 배수가 좀 불량지예요. 또 한 곳은 어떠냐? 완전 척박지야. 양분은 1도 없어. 근데 물은 잘 빠져. 자, 이 두 군데에서 이제 개원을 한다고 생각했으면 선생님들 어디다 개원을 하시겠어요? 1번? 척박지가 훨씬 수월하죠. 척박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양분은 내가 조절해서 넣을 수 있어. 근데
지하부의 환경,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시킨다는 건 진짜 힘들어요. 나무 심어놓고 나서 그거 다 바꿀 수 있어요? 아니면 양분 많이 양분 많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그럼 양분 하나씩 그 핀셋으로 다 뽑아냅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포도 농사를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지하부의 환경이 좋은 데를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인이 있어요. 뭐 이러저러한 거 많이 있어요. 기술도 좋고 뭐 환경 다 좋아. 저는 딱 두 가지 보고 있거든요.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두 번째. 혹시 저랑 제 강의할 때 어디서 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잘 못 맞추시는데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지하부의 환경이 좋고 지상부의 수강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지금 샤인머스카시 맛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 이 두 가지 사항을 지금 다 안 하세요. 맛있게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양을 많이 나눠서 양을 많이 내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달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수강량이 좋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요. 수영이 왜 있겠어요? 수영. 나무의 모양. 유인이 왜 있겠어요? 그런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열배만이 잘도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수강량. 하늘에서 떨어지는 빛을 최대한 나무가 많이 받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수영을 만들고 유인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우리 삼촌은 옆에서 했는데 수영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가져요. 나무를 심어놓고 구부러뜨렸는데 우리 삼촌은 내 어깨에서 이렇게 기역자로 구부렸다고 쳐요. 이게 맞아요? 다 이렇게 농사지시죠?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다르게? 왜? 내 어깨까지 나무를 올려서 유인을 해요. 거기서 올라오는 신초 걸르는 거 유인을 하죠. 다 의뢰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수강량을 많게 하려면 다르게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들 지금 이 V자로 지금 유인하시잖아요. 맞죠? 그게 몇 도가 맞아요? 맞아요? 45도? 45도가 맞아요? 정답이요? 없죠. 근데 고민 안 하시잖아. 왜? 열간거리가 3m일 때랑 2m 50일 때랑 4m일 때가 틀려. 왜? 왜 틀리겠어요? 넓을수록 각이 벌어지잖아요. 넓힐 수 있어. 그렇잖아요. 요 각도를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이게 저기 같이 남아 있으면 이렇게 세는데 이렇게 높일 수가 넓힐 수가 있잖아요. 그죠? 왜? 한 가지가 뻗어나가서 갖출 수, 한 가지에 들어가 있는 임양을 확보하려면 넓으면 넓을수록 그 분지 각도를 눕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데 열건거리가 좁아. 열건거리가 좁은데 분지 각도를 같이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딪히잖아요. 옆에서 하는 거 넣으면 겹치는 거예요. 그거 안 맞아. 그거 어떻게 돼요?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45도 얘기하고 70도, 60도 얘기하시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수강량을 많이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지 각도는 내 처지에 맞춰서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9자 거리, 10자 거리에 심었다고 생각하시면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꼭 여기 기역자 떨어지게 이 어깨까지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쭉 뻗어나가는 이 줄기, 한 줄기에 들어가 있는 이파리의 양? 적죠?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낮춰서 올라가는 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훨씬 더. 예를 들어 지금 선생님들 잘 못 지키고 계시는데 좀 세세하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적어도 유럽계 포도를 맛있게 하려면 12매 이상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설치되어 있는 게 이렇게 이 한 가지에 잎이 몇 개가 달린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용을 낮출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일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왜? 근데 왜 이렇게 못해? 너무 힘들어요. 농사 짓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농사가 짓기가 힘들어서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꿀 수 있는 재배 기술들이 많이 있어요. 레일 깔아놓고 앉아서도 할 수 있잖아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지하부의 환경을 높여주고 지상부의 환경을 좋게 해주어야 맛있는 포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다가 생각하시면 이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 빠짐? 근데 우리나라 땅들이 다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왕겨 넣는 거예요, 왕겨 넣으시고, 그 주변에 배수로 파서 물 잘 나가게 만드시고,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 이거 안 하시고, 여기 뭐 그냥, 밭에 먹었던 데인데 그냥 심자? 아닌 거예요. 고민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비가림 시설 많이 하시잖아요.
막 빽빽하게 심고 캔베럴이 심었던 데다가 샤인마스카 심고 유리병 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열간거리가 요거와 요거가 2.4m, 뭐 8자, 7자 이렇게 됐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50cm 이상. 이 비가림 재배에서 나와 이 처마 옆에 있는 처마 사이가 50cm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환기예요. 우리 지금 여름철 고온 다습할 때 나갈 때 환기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50cm 이상은 가자. 적어도 우리가 중방 높이를 예전에는 하나만 했었는데 20cm짜리 하나 더 높이자. 그래서 통기성도 좀 강화시키는 것. 이거를 좀 실천을 해주셨으면. 아까 얘기했던 예정지 관리, 지금 비가림 시설할 때 좀 공기가 좀 유통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해주자. 이러면 좋아진다. 그리고 적어도 있잖아요. 우리가 유류점 포도나 샤인마스 같은 걸 재배할 때는 적어도 열간폭은 요거와 요거의 열간폭은 3m. 그리고 나무와 나무 사이는 4m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농사를 좀 더 빨리 짓고 싶다. 돈을 좀 빨리 벌고 싶다니까 밀식 많이 하시잖아요. 밀식해. 그 하셔더라도 적어도 한 3, 4년 차 되면 밀식된 거를 간벌에서 뺄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이거와 나무와 뿌리 경합을 하게 되면 상당히 그 생육이 좋지 않습니다. 뭐 그런 자세한 얘기까지는 제가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유목제식 할 때, 요거 하나 딱 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유목 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나무의 소질이 얘가 좋은 나무일지 나쁜 나무일지 몰라요. 좋다, 나쁘다 판단할 때 우리가 뭐예요? 수세를 얘기를 많이, 수세를 관리할 때 어떻게 하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나무를 꽂고 보통 선생님들 보면 외대로 하나만 딱 꽂아 올라갖고 숙이세요. 맞죠? 다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수세가 센 놈인지 안 놈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지하부의 환경이 내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우리가 그 나무를 갖고 오면은 눈이 하나, 둘, 한 셋, 네, 다섯 개가 붙어서 와요. 맞죠? 그러면 이거를 키우다 보면 이제 얘가 발화해서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선생님도 어떻게 해요?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딱 맨 위에 괜찮다 싶으면 이거 한 번 뽑아갖고 옆으로 이렇게 숙이는 거잖아요. 아마 그렇게 재배를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걸 남아서 5월달이나 6월달 넘어가면 이제 신초들이 막 나와요. 올라오시면 어떻게 해요? 유인선에다가 걸쳐 놓으세요. 그냥 어떻게 유인도 하지 말고 이렇게 꺾지 마시고 사선으로 걸쳐 놓으세요. 걸쳐 놓고 어떻게 하냐? 6월달 첫째 주부터 이제 하나씩 뜯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세력이 약해 보여요. 그러면 맨 밑에 거 하나 잘라냅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또 생육을 시켜봐요. 그래도 회복이 안 돼. 어떻게 해요? 그 위에 거 하나 잘라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내지 두 개를 끊어내는 동안 7월 달까지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 심자마자 질소질비로 확 집어넣어갖고 확 키워갖고 이렇게 기역자를 확 꺾어버리시잖아요. 그 당해년도에. 그렇게 하시면 힘드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무가 묘소질이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5, 6월, 7월 달 넘어가면서 한 가지를 남기는 거야. 만약에 얘가 만약에 딱 심었는데 수세가 꺾이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4개, 5개를 그냥 걸쳐 놓으시는 거예요. 언제? 금년 겨울에 전정할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세를 조절을 하셔도, 왜냐? TR율이라고 있어요. 이 식물체, 포도나무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뿌리와 지상부가 자기들이 밸런스를 맞춰요. 맞춰서 가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인위적인 힘을 가하게 되면 그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자기네가 밸런스가 맞춰가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결론 아름다운 모습은 요거 하나로 딱 끝나면 되겠죠. 그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정지 관리 충분히 하시라는 거, 수강량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유목 관리 철저히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40분 내에 이 많은 분량을 한다니까 참 저도 처음이라 좀 벅차긴 한데 두서 없어도 이해해 주시고, 내용은 좀 그 책자에 있는데 하시고, 혹시 영농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오늘 다 못다한 얘기는 제가 전화로도 민원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저는 노정호라고 하고요. 010-2372 품종 문의나 아니면은 재배 문의를 저한테 하면 되신데 010-2372-3588번입니다. 그래서 전화 주시면 제가 이제 그런 거 하느라고 공무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고요.